대한민국 대한국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을 제안해 주셨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국민 인수위원 여러분이 직접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약속을 또 가져보는 시간, 제안을 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수위의 마음으로 함께 해왔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걸렸어 널 보는 네 눈빛이 무심한 척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섞이게 할게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엄청난 분위기가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우리 알겠어 날 보는 혹시라도 바라고 있던 거야 yeah. 나 때문에 잠 못 들지만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alright 꽃길만 걷게 해줄게 서투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엄청난 분위기가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우리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걷지 않을래 내일만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아까웠던 이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꿈꿔왔어 누구보다
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해왔던 광화문 1번가 국민 마이크, 열린 포럼, 대통령의 서재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그중에서 국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신문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국 각지를 돌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왔고요. 열린 포럼은 미래 세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직장맘이다 보니 그런 그렇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눠서요. 아줌마 수다도 좀 오랫동안 떨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꼭 이 책을 읽고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서재라고 해서 많은 책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가 만들겠다라는 어떤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사실 당연한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청와대 영비관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참신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 수석들 둘러싸여 있는데 뭔가 제가 지금 MC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조금 어색하네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신기하신가요? 저는 그 100일 동안 지켜봤던 분 중에 가장 안쓰러웠던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매일 보잖아요. 여민관 근처에서 참 놀랍습니다. 체력에 일단 놀라고요. 그리고 네. 매번 그렇게 한박 웃음을 띠고 계셔서 밑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웃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0일 동안 점점 나이 들어가신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경무에 좀 시달리셨나요? 뭐 아무래도 여기 일이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은 두려운 마음 또 즐거운 마음 반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루 언제이셨어요? 저도 사실은 5.18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네. 그건 이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네. 저는 좀 다른 날 하루를 말씀드리면 이번 8.15였습니다. 대통령 경축사 들으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보훈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오셨던 것을 네. 이번에 이제 실천에 옮긴 것이고요. 참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고 또 대한민국 정부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던 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픔은 치료하고 생전에 계실 때 명예롭게 지원해드리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네. 보훈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고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다. 뭐 이런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날 오랫동안 다듬어온 정책이라 들으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네. 많은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 또 유공자 본인들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은 사실 죄송합니다. 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네. 한 독립유공자는 생존해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58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보훈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시는 참전 유공자는 약 23만 명 정도. 그래서 네. 그래서 통합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야 할 분들을 이제서야 모셨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또 다른 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또 궁금하신가요? 저는 강경화 장관 참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안경도 그렇고 백발도 그렇고 그 미소 카리스마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 댓글 보셨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컵라면 드시던 모습이 화제가 돼서 네. 장관님의 어떤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좀 댓글로 봤습니다. 네. 평소에 혹시 몸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일이 바쁘지만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게 비법인 것 같고요. 네. 가끔 수영합니다. 수영을. 수영. 어디서 하시나요? 예, 아니 피해 가려고.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하시려고요. 그렇죠. 비교되잖아요. 긴장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그 100일 동안 참 많은 정책들을 내왔거든요. 그렇죠. 이분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저명한 학자 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어떤 이런 것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재 개그의 대명사이시거든요. 아, 같은 말 아닌가요, 그거?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정말 교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 어려운 문제, 국가의 어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회의를 자주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재 개그를 좀 했는데 그게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래? 거의 그런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 개그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개그 짜시느라 또 시간을 많이 그렇군요. 하시겠어요. 아, 근데 그동안 정책들이 참 많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겠지만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정책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문제를 덜어내는 정책이 뭘까 하는 건데요. 가장 잠 못 이루게 했던 것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이 부동산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머니에 남아있는 정책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님 주머니 채워드리라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아재 개그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아주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들만 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런 말 한마디 혹은 서로를 위한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다시금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희생정신이죠. 자,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네.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대한민국 대한국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인수위원들이 묻고 관계부처 장관 또는 수석들이 답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홍서윤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서윤입니다. 저는 국민소통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장애인 여행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곳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고 또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또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행정이나 서비스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살 수 있고 또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않습니다. 들어야 좋을까요? 네. 자, 어떤 장관님? 제가 예. 말씀드릴까요? 우리 사회수석님께서 예, 청와대 사회수석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홍선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심지어 행글라이더까지 타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불편한 구석이 너무나 많을 거고 그거는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뭐 설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럴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97년부터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정과제도 넣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는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준비를 하고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통위원으로 애써주신 서천성님이 제안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소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저는 좀 오늘 약간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고 1년에 14,000명의 생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자살하면 그 자체로도 무겁고 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인 것이 지난 10년간 7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은 자기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과 또 주변의 시각 때문에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자살 예비자로 계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라는 건 사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이 불명예는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말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서천석 선생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국가의 정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예,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살 예방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자살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보고서를 보면 자살을 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아주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에 쌓이고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의료비를 이 제도를 통해서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살 유가족들의 어떤 카페를 연결해 드린다거나 동호인 모임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만남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 5년에 걸쳐서 약 1,455명의 전문 상담가를 더 확충을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제도의 시작과 도움의 시작은 여러분께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찾아가 힘드시면은 복지 콜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항상 터놓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함께 도와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